네, 안녕하세요. 2차 시 2강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차의 식물학적 특성, 또 차의 성분, 차의 효능 이런 종류들에 대해서 수업을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차와 대용차류, 차의 종류 등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차는 차나무, 카멜리아 시네시스라고 하는 차나무의 어린 잎을 덮고 비비는 과정을 반복해서 수분을 제거해서 보관과 운반을 용이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차인데, 차의 종류는 모양에 따라서 잎차,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잎 상태로 되어 있는 차를 마시는 거죠. 녹차, 우롱차, 홍차, 백차, 흑차, 황차 이런 등의 잎차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말차는 그 녹차를 가루 내서 만든 가루 내에서 이렇게 저어서 마실 수 있는 말차. 그다음에 덩이차는 차의 모양을 일정한 틀에, 그래서 도넛처럼 이렇게 만든 거 있죠. 가운데가 또 이렇게 똥 뚫리게. 그래서 괴미에 이렇게 꼬여서 이렇게 걸어둘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전차, 돈 전자에서 전차, 아니면 돈차 이렇게도 불리고, 그 다음에 뭐 떡 모양으로, 우리 보이차 같은 거 있죠. 떡 모양으로 이렇게 납작하게 만든 것은 떡차. 또 그 다음에 벽돌 모양으로 만든 것은 벽돌차, 이런 식으로 분류되는 것은 이제 덩이차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가공차는 차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공을 하는 거 있죠. 과립 상태로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현미나 율무, 메밀, 우리 현미녹차도 많이 마시죠. 이렇게 이제 혼합한 거.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또 티백으로 만든 거. 그 다음에 인스턴트로 차를 추출해서 그냥 이렇게 팩에다가 담아서 마실 수 있도록 한 이런 종류들을 이제 가공차. 그 다음에 기능성 차는 우리가 차에 아주 굉장히 다양한 보건적 효능을 가지고 있는 항산화 작용이라든가 차의 그 건강 성분의 대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카테친이죠. 그래서 요새는 카테친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차류 내지는 식품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카테친 강화차나 아니면 지난 시간에 살펴본 가바차, 가바 성분을 증대시킨 가바차, 이런 종류들이 이제 기능성 차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와 또 대비해서 대용차류 있죠. 우리 생활에서 이제 모가차, 또 생강차, 유자차 이런 거. 그다음에 우리가 약차, 건강차, 민속차, 건강 그 전통차 이런 거로 분류될 수 있는 차 종류들은 우리의 그 차와는 조금은 구분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차와. 그래서 이런 이제 차는 재다시 가공 특성에 따라서 폴리페놀 성분이 산화 효소에 의해서 황색이나 홍색을 띠는 데아루비긴이나 데아플라빈 이런 성분으로 바뀌면서 색도 녹차는 노란색, 이렇게 좀 오렌지빛이 나는 노란색이 나죠. 그 다음에 이제 홍차 같은 경우는 붉은색이 나고 이런. 그리고 그다음에 맛이 당연히 틀리고 향이 틀리고 이런 것들이 변화하게 되는데, 그 정도에 따라서 이제 발효하지 않고 그대로 차잎을 그대로 열 처리를 하면 차에 그 산화될 수 있는 산화 효소 작용이 억제되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녹차. 그래서 이거를 불발효차, 비발효차. 그 다음에 우롱차는 발효를 어느 정도 촉진을 시키기 때문에 이제 반발효차. 근데 발효도가 이제 포종차 같은 경우는 한 15% 이내로 아주 약한 발효가 되고, 발효도가, 그리고 그 뭐 철가능 같이 뭐 아주 강하게 발효된다든가 해서 한 60% 이상 발효된 이런 강발효 차들을 포함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반발효, 우롱차 이렇게 포함을 하고, 홍차는 완전 발효차죠. 80% 이상이 발효가 되어 있는. 그래서 색깔이 굉장히 짙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비발효, 반발효, 발효, 그 다음에 후발효가 있어요. 차를 만들어서 후에 발효를 시키는 후발효. 이 후발효차에 속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요즘 얘기하고 있는 그런 뭐 보이차류나 이런 것들이 황차류 이런 것이 후발효차에 속하고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발효 얘기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산화효소에 의해서 산화가 되는 것인데, 처음에 이 차가 유럽으로 전해진 그 19세기 이때 유럽에서는 차가 그 중국이나 일본에서 싣고 왔는데 녹색을 싣고 왔는데 오다 보니까 이제 갈변이 됐고, 그 다음에 차 이파리가 갈색이었고, 어느 제조 과정의 어느 순간에는 녹색을 가지고 있는데
완성이 되거나 아니면 이동하거나 보관 중에 이게 갈변을 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보고 이게 미생물에 대한 어떤 발효다. 우리가 매주 콩을 가지고 매주를 콩을 발효시켜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매주가 되는 거고 잘못되면은 썩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그거를 하나의 발효라고 생각을 해갖고 퍼멘테이션으로 이렇게 정립이 돼서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산하지만 그게 아직까지 발효로 이용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다시 이것을 발효하고는 의미가 틀리니까 이제 산하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기능 성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기능성 차, 그 다음에 착향 차류가 있는데 기호류에 따라서 근데 대부분 이제 좋은 차에다가 착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차 자체로 그냥 마실 때 그 어떤 독특한 차의 감칠맛이라든가 이런 어떤 맛을 느끼기가 힘든 품질의 차에 아마 대부분 착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과일이라든가 뭐 복숭아나 사과 이런 과일 그런 향기로운 그런 과일을 착향시킨다든가 아니면은 뭐 자스민이나 아니면은 국화라든가 장미라든가 뭐 월계수라든가 이렇게 향기가 좋은 그런 꽃을 흡착시켜서 만드는 착향차류 이런 종류 정도로 이제 분류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녹차를 한번 살펴보죠. 우리나라에는 차나무의 종류가 중국종, 또 인도종, 중간종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우리나라 지역에는 그 중국종 소엽종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차는 녹차를 만들기에 적합해서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것은 대부분이 녹차죠. 요즘에 일부 발효차를 조금 만들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녹차예요. 그리고 녹차는 차가 가지고 있는 보건 성분이 가장 그 비발효, 불발효죠. 산화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가장 최대한 완벽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차를 마시고 건강이라든가 이런 보건적인 효능을 원한다면 녹차가 가장 바람직한 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차는 우리나라에는 이 녹차가 만드는 방법, 차를 만드는 것이 제다라고 하죠. 제다 방법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뉘는데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이 덕금차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초차라고도 하는데 덕금차, 그 다음에 찐차라고 하는 증차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비차나 일세차라는 게 있어요. 자비차는 끓일 자자, 끓일 삐자죠. 끓는 물에다가 생렵을 살짝 데쳐가지고 그것을 이제 가지고 만드는 것이 이제 자비차. 그 다음에 햇볕에 그대로. 지금도 여러분들 차산지 같은 데 가보면 장날 같은 데 장에 가보면 할머니들이 이런 큰 이런 자루에다가 차잎을 이렇게 가지고 팔고 있어요. 그래서 한 대에 뭐 2,000원, 3,000원 이렇게도 팔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주변에 뒷산이나 이런 데 있는 차잎들을 그냥 뭐 솥에다 살짝 덮기도 하지만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그런 차들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처럼 제다법이 아주 이렇게 막 생활화돼서 널리 알려지기 전에는 대부분 차가 저 식물을 먹으면 몸에 좋다. 이건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잎을 따가지고 좀 이렇게 햇볕에다가 쫙 조여가지고 아니면 그늘에 말리든가 해서 이렇게 실험 같은 데 걸어두죠. 걸어뒀다가 뭐 아이가 배가 아프거나 누가 뭐 급체를 하거나 뭐 설사가 나거나 이럴 때 그 주변에 생각이라든가 뭐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생약제 이런 종류들이랑 혼합해서 이걸 끓이죠. 차 자체만 끓이기도 하고 그래서 펄펄 끓여서 이제 한 사발 정도 먹으면 정말 거짓말같이 싹 낫는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초창기에 차에 관심이 있어서 그 차 산지 쪽에 돌아다니고 그럴 때 그 당시에 그 할머니들을 만나 뵙게 되면은 할머니들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끓여서 이제 여행 중에 몸살이 이렇게 피곤해서 몸살이 걸렸는데 그 화계 쪽에서 그 똘배 있어요. 똘배. 요만한 배처럼 생긴 똘배하고 생강하고 그 시렁에 걸었던 차를 막 푹푹 끓여갖고 주시더라고. 처음에는 너무 진한 거를 주시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못 먹겠어요. 보기에는. 근데 그냥 무조건 먹으라고. 이거 한 그릇만 먹으면 난다고 막 할머니가 하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야기를 하셔갖고 그걸 진짜 마셨는데 맛은 영 엉망이었지만 정말 거짓말같이 이렇게 딱 이렇게 털고 일어날 수 있었던 이런 경험들도 있고 그래서 일세차들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시간에서는 덕금차와 찐차를 한번 중심으로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덕금차는
차의 생렵을 그 가마솥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어요. 생렵을 집어넣고 가마솥에서 덮고 비비기. 그래서 우리가 강의 후반에 한번 현지에 차 생산지에 가서 차를 한번 만들어 보는 과정이 있겠는데, 덕금차는 솥에다가 솥부에다가 덕을 쳐줘. 솥에다 그냥 덕는 거. 그 다음에 찐차는 찔증에다가 증차라고 하는데, 이 처음에 그냥 잎을 솥에다 넣는 게 아니라 차 잎을 이렇게 증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관이 있어요. 그 위에다 차를 그 증기에 100도 이상이 되는 증기죠. 증기에다가 차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증기를 쪼이는 거예요. 그러면 솥에다 그 가열을 하거나 증기를 쪼이는 그 과정에서 산화수의 작용이 산화효소의 활성이 억제돼서 이제 녹차를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녹차는 이제 우리나라, 그 다음에 중국, 일본 등지에서만 생산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히말라야 지역에서도 양질의 녹차가 일부 생산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는 솥에다 그냥 덕는 덕금차 방식으로 주로 만들어졌었는데, 요즘에 와서 기계화되고 대단히 되면서 이 기계 자체가 이렇게 증기로 이렇게 스팀을 해가지고 차를 찧어서 만드는 증차 방법이 많이 보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많은 양은 그 증차.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구수한 맛을 좋아하는데, 솥에다 덕는 것과 증기에 쪄서 솥에다 덕는 두 가지 부초차하고 증차의 방법을 절충한 이런 방법들도 만들어져 있어요. 네. 제조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1번 차, 첫물차, 2번 차, 두물차, 세물차, 네물차, 뭐 1번 차, 2번 차 이런 이야기들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1번 차라는 첫 번째 수확기를 1번 차 또는 첫물차, 두 번째 수확기. 이게 차나무 이파리를 따면 열매를 따는 게 아니라 사과나 배는 1년에 한 번 가을에 열매를 따죠. 근데 차는 잎을 따기 때문에 잎을 따면 이게 수세가 회복이 돼서 다시 새 잎이 나와서 다시 수확할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1번 차, 2번 차, 3번 차, 4번 차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기후적으로 이제 온대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4번 차까지 보통 따기에는 조금 불리하고, 아주 관리를 잘하거나 아니면은 기후가 좋은 곳, 좀 따뜻한 곳에서는 4번차까지 하지만 대부분은 한 3번차 정도까지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입차 상태로 마시는 차는 대부분 1번차 체육기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절기에 따른 분류래도 고구는 4월 20일, 입하는 5월 5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고구를 전후해서 뭐 고구차, 우전차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입하차라고도 하고 이렇게 절기로 불려지는 것처럼, 그래서 1번차 첫물차 체육기에 나오는 것이 대부분 입차 상태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티백이라든가 식품 첨가물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산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또 이 우전차, 고구차, 입하차 이런 것들을 성분을 살펴보면서 앞 강의에서 보셨지만, 거기 그 제시되어 있는 사진에 보면은 찬물색하고 그 찻잎의 크기가 보면은 우전이라고 하는 거 고구전이죠. 그래서 이제 세작이라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극세작이라고, 아주 어리다 해서 극세작이라고 하는데, 잎이 정말 어리죠. 그리고 이제 세작, 중작, 대작 이렇게 잎의 크기. 그 다음에 현미랑 섞여 있는 이런 현미녹차가 있죠. 이거는 현미를 팝콘처럼 튀긴 거죠. 튀겨서 하고, 근데 대부분 티백에 들어있는 거는 현미를 이렇게 튀긴 게 아니라 볶은 것을 첨가해서 만들기도 하죠. 그 다음에 국산 찻잎을 이용해서 만든 국산 발효차류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1번 차는 맛과 향이 뛰어나서 품질이 우수해서 이제 고급초에 속하고, 우리가 마시는 뭐 세작, 중작, 대작. 그래서 우리가 중작이나 대작을 영양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에 마신다고 했죠. 그래서 그걸 마신다 하더라도 고급차, 1번 차, 고급차에 속하는 차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2번 차, 3번 차는 체업 시기가 이미 5월 중순 이상이 되면 우리가 상당히 온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고온이 돼서 떫은 맛이 강해서 품질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치백용이라든가 뭐 이런 용으로 이용되죠. 그리고 이제 4번 차는 더 이렇게 좀 거칠게 되고, 그래서 식품 첨가물 등으로 이제 주로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가루차, 아까
진안강에서도 차강 재배해서 부드러운 맛을 이렇게 증대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차를 그렇게 해서 녹차를 만들어요. 아주 이렇게 부드러운 잎으로 녹차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곱게 가루를 내죠. 그래서 가루를 낼 때 그냥 이렇게 막 강하게 이렇게 가루를 내면은 색깔이 뭐 엽록소라든가 비타민C 같은 것이 파괴가 돼가지고 분쇄하는 과정에서 전부 쑥색 비슷하게 이렇게 색깔이 엄청 그렇게 되는데, 잘 만들어진 차는 차를 마시려고 뜯어보면은 그 녹차를 마시려고 물에다 우린 것처럼, 우렸을 때 그 색깔처럼 아주 연두색 그런 색깔이 살아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온도를 아주 낮은 온도에서 그 고온이 되지 않게끔 천천히 돌려가면서 분쇄를 해서 이제 고급의 그 가루차 같은 것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요새 차 아이스크림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식품 첨가물로도 가루차가 많이 이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차에는 오미가 있다 그랬죠. 쓴맛, 떫은 맛, 또 뭐 감칠맛이라는 것은 부드러운 맛인데, 맛이라고 하면 단맛에 속하겠죠. 단맛, 신맛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 이제 같은 품종이라도 생육 조건이나 또 동일한 생육 조건에서 생산된 찻잎이라도 가공 방법, 아까 덕금차 또는 찐차, 그 다음에 절충식, 이런 가공 방법 또는 이 차를 만드는 사람의 어떤 경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차가 품질이 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같은 품질의 차라 하더라도 이 차를 내는 사람이 마실 때 어떻게 간을 어떻게 맞추나, 온도와 농도를 적절히 얼만큼 잘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차 맛이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녹차는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녹차는 덕금차와 이제 찐차 분이 주로를 이루어서 만들어지고 있고, 다음에 이제 우롱차와 홍차 또 후발효차 이런 발효차류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 우롱차는 찻잎을 그냥 그 녹차처럼 그냥 솥이라든가 증기에다가 산화효소의 작용을 억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산화효소의 작용은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게 이렇게 그 햇볕과 또 실내를 번갈아 가면서 차를 만드는 우롱차의 종류가 이제 수백 가지가 되죠. 그래서 그걸 만드는 종류에 따라서 또 품질이라든가 이런 방법에 따라서 어떤 것은 햇볕에 말리고, 어떤 것은 그늘에 말리고, 어떤 것은 햇볕과 그늘에서 번갈아 말리고, 어떤 것은 그늘에서 말릴 때 온도를 좀 주어가지고 습기가 아마 이렇게 수분이 많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시들리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시들어지는 과정이 산화되는 거죠. 변화되는 거죠. 산화돼가지고 시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시래기나 그 우거지 이렇게 말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끝까지 이렇게 말리게 되면은 시커멓게 되니까 그 과정에서 요 정도 시들리기를 했을 때 그만해야 되겠다 할 때 그때 열 처리를 하는 거죠. 그때 열 처리가 들어가면 그 이상은 산화가 진행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고기에서 맛이 고정되는 거,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차를 만드는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종류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롱차라는 말은 사실 원래는 여러분들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 차는 색상에 따라서 6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색상에 따라서 거의 이제 백차라 해서 흰색은 아니지만 녹색인데 솜털이 희끗희끗 나와가지고 이제 백차라고 불리어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시는 녹차처럼 녹차, 그 다음에 색깔이 황색이 나는 녹차보다는 굉장히 짙으죠, 황차, 그 다음에 청차류가 있고, 홍차, 우리 말하는 블랙티 홍차, 그 다음에 보이차가 속하는 흑차, 이렇게 6가지로 나뉘는데, 이 청차라는 거는 푸를 청이죠. 근데 이게 청차라는 거는 색깔이 있다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된대요. 그래서 우롱차는 우리가 마시는 녹차보다 좀 진하죠. 그래서 아마 청차류로 분류가 되는데, 이 청차류의 한 품종이 우롱차류였는데, 중국의 이제 복고선 쪽에서 생산되던 이 우롱차 품종이 이제 대만으로 이제 장개석 정부가 대만으로 이동할 때 그때 이제 같이 갔다고 해요. 그리고 그 전에도 복건성에 있던 우롱차가 대만에서 생산이 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대만에서는 뭐 고산 우롱, 뭐 오룡차라고 쓰지만 중국 발음으로 우롱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산 우롱 뭐 이런 식으로 불리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의 이제 고산에서 생산된 것이 고산 우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롱차류가 이제 그 세계 시장에서 중국 차의 대명사가 우롱차로 불리워져서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처음에는 중국이 세계랑 무역을 안 했었잖아요. 그래서 대만이라든가 홍콩을 통해서 중국의 산물들이 교류가 됐었는데 나중에 이제 중국이 이제 서구랑 교류를 하면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청차류를 소개를 하고 이제 판매를 하려다 보니까 이 청차류가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됐는데 이미 그 세계에는 대만이나 그 홍콩의 화교들을 통해서 우롱차라는 그 차가 이미 소개가 돼 있었잖아요. 커피처럼. 그래서 이것도 우롱차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청차류에 속하는 거를 그냥 우롱차라고 그냥 전부. 그래서 사실은 녹차, 청차, 홍차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는데 녹차, 우롱차, 홍차 이렇게 분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청차류의 한 품종이었던 우롱차가 청차류의 이름을 이제 대체해서 불려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롱차의 종류, 그러니까 이제 청차의 종류죠. 여기는 우롱차도 속하고 포종차라든가 이게 약발효되어 있는 포종차. 대만에서는 이렇게 약발효차를 좋아해서 포종차를 좋아해요. 그래서 포종차는 대만 포종차 이런 종류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백차 이런 것들이 전부 청차의 종류에 속하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약간 종류는 다르지만 착향차도 역시 들어가죠. 이제 꽃차라고 그러죠. 꽃의 향기를 착향시킨 거. 그래서 차를 만들 때 이제 발효를 시켜가지고 발효가 이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발효를 내가 스탑시키고 싶은 시점에 열 처리를 해갖고 차를 만들잖아요. 차를 만들어가지고 그 만들어놓은 차에다가 이 꽃 뭐 장미라든가 아니면 자스민이라든가 이런 내가 이제 착향하고 싶은 그런 꽃을 이렇게 차랑 켜켜로 이렇게 채워놓죠. 그렇게 켜로 놓으면은 이 차에서 그 꽃의 향기를 다 이렇게 머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의 착향차일 경우에는 이 꽃을 골라내고 다시 새 꽃을 깔아주고 그 다음에 착향이 되고 난 다음에 꽃을 골라내고 다시 새 꽃을 갈아주고 이거를 여러 차례 해가지고 강한 그 향이 나오게도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스민차 같은 거 꽃잎이랑 이렇게 차랑 같이 섞여 있는 거 있죠. 그거는 이제 별로 이렇게 고급에 속하지는 못하겠죠. 아무래도 꽃 때문에 부피도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착향이 이미 차가 그 꽃향을 다 흡수했기 때문에 그 꽃은 사실 꽃만 이렇게 꺼내보면 향기가 별로 없어요. 차에 이미 흡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착향차류 종류들이 주로 그 이제 우롱차에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이제 녹차에다가 착향을 하기도 하죠. 중국에서는 향을 좋아해서 그러는지 착향차류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그 우롱차류가 중국의 대표적인 이름으로 중국에서 차를 만들어서 세계에 팔 때 이것이 우롱차다 이렇게 중국의 대표적인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롱차를 생중국의 대표로 인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여러분들 그 제시된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에서는 그 생산량 대비 소비량을 한번 보세요. 녹차의 경우는 생산량의 대부분 많은 양을 중국 그 내에서 소비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롱차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그 수출용이에요. 수출용.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사실은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 혹시 이제 뭐 가보시거나 생활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은데 이렇게 병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차를 수시로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있는 것이 우롱차라기보다는 대부분이 그 녹차 상태의 차들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먹는 거는 녹차가 아무래도 영양적으로 우수하고 하기 때문에 녹차를 먹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기호로 마실 때 향기를 보거나 아니면 좀 매일 밥만 우리가 먹지 않잖아요. 밥을 먹다가 어느 날은 국수도 먹고 하듯이 차의 종류도 기존으로 이제 밥처럼 먹을 수 있는 그런 녹차. 그 다음에 또 가끔 이제 향을 즐기거나 뭔가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서 이제 이런 다른 차의 종류들 이렇게 즐기는데 그래도 우리가 차의 종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하고 있으면 차를 내가 즐기고 선택하고 할 때 어떤 참고가 좀 되지 않을까 이제 싶죠. 그래서 어쨌든 중국에서 대표적인 차가 우롱차지만 실제적으로는 중국 사람들은 거의 녹차의 상태를 음용하고 있다는 그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홍차를 살펴볼까요? 예.
홍차는 이제 발효도가 85 정도 이상이 이제 발효돼서 발효차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유럽에 전해진 그 차는 최초의 녹차였지만 이제 18세기 중엽에 홍차로 전환되었는데 그 영국의 그 브루스 형제라는 이 브루스 일가가 이제 버마 방글라데시 중간 지역인 인도의 아셈 지역에서 어떤 이제 차나무 종자를 발견해요. 근데 모양도 여태까지 본 중국에서 보았던 그런 모양이랑 틀리고 잎사귀가 이렇게 커다란 어떤 종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응용해서 만든 것이 보니까 이렇게 잎이 커진 거는 우리가 이제 카데친이라는 성분 있죠. 탄닌. 근데 그 탄닌 함량이 차를 제다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해요. 예, 탄닌 함량이 그 어느 정도가 있어야지 그 발효차의 독특한 맛이 나타내는데 녹차 품종에 중국 종에는 탄닌 함량이 대부분 또 중국, 일본 사람들은 탄닌 함량이 낮은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뭐 옥로나 이런 거는 8 내지 9% 함유된 것도 있어요. 아주 낮은 거. 근데 우리들이 마시기에는 좀 너무 밋밋해 갖고 좀 이렇게 우리한테는 기호도에서 조금 이렇게 맞지 않는 이런 걸 느낄 수 있는데 그래서 8, 9 이런 것도 있지만 보통 10에서 15% 정도 돼 있는 그런 것들은 녹차를 만들 때 적합해요. 그런데 우롱차, 그 청차류를 만드는 그 차나무들은 대부분 그 이 카데친 함량을 한 15, 16에서부터 18% 정도를 함유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정도를 함유하고 있는 차를 산화시켜서 차를 만들면 가장 맛있는 반발효차가 된다. 이제 경험적으로 그렇게 통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홍차 같은 경우는 20에서 24%까지 탄닌 함량이 그렇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 홍차의 독특한 맛이 나타난다고 해요. 근데 이 브루스 형제가 발견한 그 이파리가 처음에는 이제 이것이 무엇인가 식물학적으로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역시 차의 한 품종이었는데 여기에는 그 탄닌 함량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롱차 만들듯이 반발효하거나 녹차하는 듯이 만들면 제맛이 안 나죠.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이제 홍차가 이렇게 되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그 기호 음료 중에서 세계 3대 기호 음료 하면은 차를 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커피, 또 코코아, 그 다음에 요새는 4대로 해서 청량 음료류를 넣죠. 뭐 코카콜라부터 시작해서 과즙 음료, 뭐 사이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4가지를 보고 있지만 근데 이 중에서 이 3대에 속했던 이 차 중에서 대부분이 포함되고 있는 것이 사실적으로 전 세계에서 전 세계 인구의 50%는 차를 마시고 있다 그래요. 50%는 차를 마시고 있는데 이 50% 차를 마시는 인구 중에 한 75%에서 80% 정도가 홍차를 마시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마시고 있는 차는 어떻게 보면 홍차가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마시고 있는 것은 홍차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래서 이제 이런 홍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차는 파쇄하지 않고 고급의 차는 그냥 입차형이죠. 우리가 마신 녹차처럼 입차형의 홍차가 있고 그 다음에 CTC라고 해서 이렇게 부셔서 크러쉬해서 찢어내가지고 이렇게 둥글게 말아서 그래서 동글동글 말려있는 거 있어요. CTC법으로 만든 거. 그 다음에 티백용에 들어있는 거를 티백용에 들어있는 걸 파쇄해서 만드는 거. 그래서 입차형과 파쇄형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거기 그 그림에서 살펴볼게요. 입차형을 입차형을 생산할 때 보면은 그 우리가 홍차를 구입하면은 그 겉표에 그 FOP, OP, 그 다음에 브로큰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이것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 FOP라는 거는 FOP라고 써 있는 홍차는 최고급이에요. 플라우리 오렌지 페커라고 해서 첫 번째, 이 홍차 나무에서 첫 번째로 올라오는 그 잎, 아직 미처 펴지지 않은 아주 고급의 그 잎을 FOP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렌지 페커죠. OP라고 하고, P라고 하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BOP 하면은 브로큰한 거죠. 오렌지 페커를, 브로큰해서, 이렇게 부신 거. 그 다음에 F가 붙은 거는 더 가늘게 만든 거. 이런 식으로 이제 홍차가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차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후발효차는 이제 황차나 흑차죠. 차를 만들어서 일정 조건에서 이렇게 두면은 미생물 작용에 의해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발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발효차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대용 차류와 이제 우리 전통 대용 차류와 세계 그 기호 차류를 잠깐 살펴보겠는데, 우리가 요즘에 앞서 부분에서 대용 차류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사실 차는 기호성이 있거나 몸에 좋은 재료를 뜨거운 물에 우린 것을 차라고 하고, 탕은 건강에 이롭다는 생력 재료를 끓이거나 달인 액을 사실 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용어에 대한 이제 혼란 없이 한번 살펴보셨으면 하고요. 우리의 전통 건강음료 몇 가지를 그림에 한번 좀 제시를 해보았는데, 이제 두충잎이죠. 뭐 이제 그 혈압이라든가 뭐 당뇨 이런 데 효과가 있다고 하죠. 뽕잎도 역시 그렇고 감잎도 그렇고, 그런 이제 건강에 어떤 특정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차들. 그다음에 요즘에 저 백년잎으로 만든 차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꽃 중에서는 뭐 국화차라든가 봄의 한철 매화향을 느낄 수 있는 매화차라든가 이런 종류들이 이렇게 대용 차류로 많이 이제 차를 마시면서 옆에서 즐겨지고 있죠. 그래서 한약재나 종자류나 꽃이라든가 곡류, 뭐 보리차, 옥수수차 이런 것도 대용 차류죠. 그 다음에 허브 차류, 요새 캐모마일이라든가 뭐 히비스커스, 로즈마리 이런 거 많이 마시는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런 대용 차류에 속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대부분 이꼴 허브차가 되죠. 허브차도 일종의 이제 대용차에 속하니까요.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이렇게 이제 현대 대용차류도 있지만, 예전부터 즐기던 대용차류에는 곡물가루 있죠. 미숫가루를 마시던 것이 우리 전통의 전통 기호 음료였고, 그 다음에 오미자가 빨간색이잖아요. 오미자물을 우려가지고 거기다가 뭐 떡을 띄워서 먹는다든가 어떤 계절 과일을 떼어서 먹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화채를 만들어 먹는 그 오미자 곡물도 이용하고, 밀수나 뭐 약재 또 엿기름을 이용해서 식혜를 하는 거 있죠. 그리고 또 과일을 가지고 뭐 화채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유자차처럼 이렇게 설탕이나 꿀에다 재워가지고 두고선 우려 마시는 거, 이런 종류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커피, 세계적으로 이제 3대 기업료에 속하는 차와 커피, 코코아죠. 커피는 원산지 에티오피아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는 브라질이 최대 생산국으로 돼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조금 참고할 만한 내용이 좀 들어있고, 여기서는 이제 잠깐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커피에서 브라질이 최대 생산국이죠. 브라질, 뭐 콜롬비아 커피, 좀 부드러운 맛의 콜롬비아 커피, 그 다음에 블루마운틴 같은 거는 국제시장에서 제일 비싼 차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블루마운틴 커피를 우리가 사도 블루마운틴이 사실적으로 100% 블루마운틴이 아니라 몇 퍼센트가 다른 것과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조합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블루마운틴. 그 다음에 뭐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뭐 모카, 또 뭐 코나 커피, 뭐 자바 로부스타 종류의 커피,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카카오가 있죠. 남미에서 시작되어 있는 카카오죠. 그래서 이제 그 유럽 사람들이 남미를 처음 발견하고 남미에 갔는데, 원주민들이 타는 배를 이렇게 가지고 본국에 돌아왔는데, 그 배 안에 카카오 열매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먹어보니까 뭐 맛이 있고 해서 뭐 초콜릿으로도 먹고 카카오로도 먹고 이제 이렇게 이용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잠깐이지만 이제 우리가 마시는 차 외에 커피나 코코아 또 대용 차류를 잠깐 살펴보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요 지도를 하나 이제 보시겠는데, 이 지도는 차와 커피와 코코아의 문명권 지도를 표시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그게 이제 코코아를 마시는 문명권이에요. 그 다음에 이 또 차를 마시는 문명권, 커피를 마시는 문명권, 그 다음에 차와 커피를 동시에 마시는 문명권이 이렇게 컬러로 표시가 지금 돼 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를 한번 찾아보세요. 대한민국을 찾아보면은 거기에 있죠. 근데 대한민국은 하얀색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하얀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하얀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 나라를 살펴보면은 아프리카하고
또 여기 그 동남아시아 몇 개, 그 다음에 뭐 알래스카 정도만 흰색으로 포함이 돼 있죠. 그 그림에. 근데 그 이제 일본 책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그런 글을 보면은 우리나라에 대한 소개가 참 이렇게 미비하게, 인접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참 미비한 부분이 참 많은데, 이 책뿐이 아니라 대부분의 어떤 그 일본의 그 참고 이런 내용들에 그 우리나라 그게 좀 언급이 잘 안 돼 있어요. 근데 역시 차도, 우리나라는 진짜 차를 굉장히 많이 마셔요. 근데 그 어떤 자료, 이제 차를 마시는 자료가 세계적으로 그 일본 사람들은 한 1년에 연간 1000g 정도를 먹고, 많이 마시는 뭐 저기 유럽 사람들은 뭐 2000g, 뭐 3000g까지도 마시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한 1000g 내외 이런 식으로 마시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인당 차를 1년간 뭐 한 50g에서 100g이 안 돼요. 최대한 늘려서 수입돼 들어온 것까지 최대한 통계를 늘려서 생각해도 100g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40g에서 50g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판되고 있는 차의 반통 정도를 1인당 이제 소비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티백까지 다 포함을 해서도. 그래서 그 소비량이 적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한다 했으면은, 커피는 사실 상당한 부분 우리가 소비를 하고 있으니까 커피 표시라도 돼 있어야 되는데, 커피도 전혀 표시가 안 돼 있고, 지금 문명권에서 좀 아무것도 기호 음료가 없는, 사람이 문명이라는 것은 뭔가를 그쵸? 이렇게 끓여서 익혀서 문화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나라마다 다 독특한 어떤 그런 음료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비켜서 표시되어 있다는 게 조금 아쉬워서 한번 여기 제시를 해보았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참고 삼아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이제 차 문화라든가 차를 즐기든가 아니면 기타의 어떤 문화를 즐길 때, 어떤 21세기는 문화의 세계라 그러잖아요. 문화가 있어야지 강국인 거예요. 아무리 그 1인간 연간 그 어떤 수입이라든가 이런 그 국민의 GNP라든가 이런 게 높아도 문화가 없으면은 이제 강국이 될 수가 없는 나라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소중한, 앞으로 이제 다음 강에서부터 살펴볼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의 차문화가 남아있고, 또 다양한 차문화 외에도 많은 문화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그런 문화에 대해서 한번 이거를 참 참작을 하면서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차 즐기기인데 막 힘들게 눈도 피로하고 많은 내용들을 보면서 넘어왔죠. 예, 이제는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면서 동다송을 한번 살펴보시고, 차 이야기 살펴보시고, 이 강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